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1의 마지막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작가 이동영입니다. 자, 우리 시즌 1 정말 스타트는 대단했으나 그 끝이 굉장히 미약했지만 세 분 나오셨습니다. 각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은 뭐니 해도 제작 발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작 발표회에서 비장의 무기 선글라스를 꺼내 들어서 파란을 일으켰던 진짜 지역위원장 진성준입니다. 네,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는군요. 제작 발표회 때 턱시도를 입자고 주장하니까 반대가 가장 심해졌던 게 진성준 의원이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혼자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았어 마지막에 선글라스를 끼면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소개하세요. 소개만 하세요. 왜? 예, 시즌 1을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 여러분과 잠시 떨어집니다만 언젠가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네. 그리워하게 되실 겁니다. 예. 김광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선미 의원입니다. 네, 한 주를 뭘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매주를 새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그 강화문 나오셨잖아요. 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어제 진선미 의원 눈밭에 굴러도 되겠더라고. 옷을 몇 겹을 껴입고. 제가 최근에 신상을 장만했거든요. 아. 한 번도 못 해본 건데 그 얇은 거 있잖아요. 얇은 그 패딩에서 네.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하면 한 주머니 되는 거. 그걸 제가 최근에 장만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날 어제 제가 뵈니까 어제는 패션은 포기하고 방 안으로 그렇습니다. 무장하고. 실속으로. 실속으로 네. 왔었어요. 근데 그러길 잘했어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요즘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셔도 제 목소리가 조금 갔을 거예요. 광화문에서 그 국정원 국정원이래요. 국정원 그러니까 국정화 이거 비슷하잖아. 국정화 반대 서명하는데 우리 앞에 뭐 탈북자분들이 갑자기 너무 무례하지 않아요? 네. 긴급 기자회견 바로 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목소리를 높여가며 국정화 반대 서명을 독려하느라 목이 새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 코트를 외투를 입었더니 효과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또 다 그냥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예. 뭐 국회의원들 물론이고 우리 일반 시민분도 다 바닥에 앉으셔서 많이 좀 차가웠을 거예요. 춥고 네. 어제 또 날씨가 비 오고 나는데 굉장히 어제 추워졌어요. 추웠어요. 네, 많이 추웠어요. 그러니까 장외투쟁은 아주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죠. 우리 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장외투쟁할 때는 한참 열렸죠. 한낮이었어요. 한여름. 예, 그 서울광장에서 텐트 치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무슨 이런 집회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늘 또 겨울이었어요. 늘 시멘트 바닥에 차갑게 주저앉아서 싸우고 그래야만 했죠. 네. 어제 저도 나갔습니다만 우리 저 김강진 의원님하고 진선미 의원은 봤어요. 진성준 의원 안 보이던데? 네, 저는 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저는 지역에서 목민관 학교라고 하는 그 당원과 시민들의 정치 학교를 진행하는데 어제가 마침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 어제가 마침 그 강의 날이었어요. 근데 다른 분 같으면 그냥 맡겨두고 저라도 갔을 텐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남북관계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미리 선약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뭐 어제 그 집회에서는 뭐 어쨌든 국정화 반대 모임 아닙니까? 시민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들 함께 한 거였는데 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도 다 함께 했는데 역시 이 문제가 워낙 큰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뭐 주lun이 비주lun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주승용 최고부터 시작해서 김한길 의원도 늦게 와서 참석해서 그 시면 맨바닥에 앉아서 계속 그렇게 투쟁을 독려하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 뭐 니들은 그렇게 짓든 말든 나는 내가 가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그 야권 단일의 동력이 될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의 독선 더구나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또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 말살시키는 이런 시도를 계속한다면 우리 야권으로서는
뭐 당 내의 단합은 물론 이려니와 전체 야권이 똘똘 뭉쳐서 그에 한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무소속까지. 물론입니다. 지금 이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그다음에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 또 우리 당의 문재인 대표가 3자가 만나서 연대하고 서로 공조해서 투쟁해 나가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조와 연대의 기운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를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화 교과서 문제는 조금 이따 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앞에 단감이 이것도 저기 전라도 순천에서 온 단감이 한 사라라고 표현 안 되지? 한쟁반에 담겨져 있고 또 손수 만든 수제 쿠키가 또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시즌1 마지막 방송이라고 멀리서 또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방송을 지켜보면서 우리 보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렇게 또 직접 가져다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응원자분들이 구름같이 오셨죠. 그러니까요. 구름이 약간 뭉게구름이지만. 뭉게구름. 가을 하늘이라 구름이 별로 없어. 뭐 이런데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래서 더 열심히 정말 하라고. 감사하죠. 예. 네. 네, 그렇죠. 사랑을 실감합니다. 일당 100인 분들만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막 몇 백만은 아니지만 네. 엄청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 세 분은 아까 진선미 의원님께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저 진성준 의원 제가 TV 화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저기 뭐 저 TF 팀 그거 만들었을 때 가셨죠 거기. 어떤 팁? 우리 김광진 의원님도 가셨죠. 근데 김광진 의원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 그 컸어요, 국정화 김광진 비밀 의원. 테이프 만들었다고 밤샜어요. 하는데 짬에 방송 걸려서. 밤샜어요. 네. 젊은 김광진 의원 밤을 새우고 국방이도 경훈이도 아닌데. 저는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날 밤에 저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9시 20분경에야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뭐 누가 이렇게 오라 마라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그냥 갔죠. 달려갔더니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랑 미리 와 계시더만요. 그런데 이게 뭐 불은 다 꺼지고 문은 잠겨 있고 경찰이 앞에 와서 그 건물 현관을 지키고 섰고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위원들 도종환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태년 의원, 유은혜 의원, 유기용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그 교육부 차관, 장관 또 교육실장 뭐 이런 관계자는 다 전화를 해서 무슨 경위인지 좀 얘기나 들어보자라고 하는 연락을 하려고 해도 전화조차도 안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저는 그냥 돌아오고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밤새고. 그러면 처음에 제보를 받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의원 중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의원이 누구시죠? 도종환 의원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교문위원 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단체로 그 내용을 이제 접수를 받으셔가지고 사실은 그게 한 4시 정도쯤 제보를 오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가는 것이 좀 적절하지가 않다. 저기 이제 교대 시간이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배려하자 그래서 그 네 분이 의원회관에서 같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6시 정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대가 있을 때 그때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쯤을 예정해서 가셨는데 기자분이 먼저 좀 도착하셨나 봐요. 같이 언론과 같이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언론분이 먼저 좀 들켰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지긴 한 것이죠. 그래서 예. 언론이 먼저 가서 창문으로 이제 찍고 예. 했었죠. 예. 그 컴퓨터 치우는 장면 이런 것들 먼저 예. 찍고 했는데 어쨌든 도착하니까 이미 경찰은 와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렇지는 아닙니다. 않고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또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국립국제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 비밀 조직이 만들어져서 아주 비밀리에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우리 당에 접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 현장, 이게 이를테면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미 지문 인식기와 같은 것으로 출입문이 현관에서부터 다 통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고 들어갈 방도가 없는 거죠. 그냥 문이라면 그냥 막 열고 들어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지문 인식기도 이전에는 없었답니다. 없었습니다. 요 팀이 비밀 TF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건데 국리를 하다가 저들이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걸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저녁 먹고 나서 다시 들어갈 때 함께 따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저녁 먹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복귀하다가 그 근처에 카메라를 맨 그리고 카메라도 이런 카메라가 아니라 기자들이 쓰는 건 길다란 거 막 커다란 거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들켰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그냥 어디로 새버린 거예요. 그러고 안에다가 연락을 한 거지. 이것을 이제 우리 당의 교문위원들 도종환 위원들이나 비롯해서 이게 알게 돼가지고 이게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린 거지. 우리 교문위원들이 왔다. 이 현장에 좀 보자. 그랬더니 누군가 보러 왔다가 교문위원들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문 닫아 걸고 들어가서는 예. 1차 안 열어주고 닫아 불고 불 끄고 예, 경찰 커튼 부르고 내리고 경찰 부르고. 자, 이거 국민일보가 경찰 부른 상황을 그 상황서 그거 입수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일단은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명밖에 안 왔어요. 경찰이 2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겠죠. 처음엔 파출소에서 봤거든요. 20명이 있는데 2명밖에 안 와서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보세요. 여기 우리 정부 일하는 데예요.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 나요. 있는 인원들 다 빨리 저기 해주세요. 교육부 작업실이란 말이에요. 여보세요. 이랬는데 뭐가 털리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 현장이 자료나 발각되면. 이런 것들이 다 발각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었겠죠. 그러니까 접수자가 경찰이겠죠. 네네 하니까 신고자가 다시 2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빨리 좀 동원해 주세요. 이거 동원 안 하면 나중에 문책당해요. 이건 경찰 협박하는 거죠. 네. 동원 안 해 빨리 안 해주면 예. 당신들 문책당한다. 뭐라고 이게 지금 자기들이 떳떳한 일 한다 그랬잖아. 당연한 일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왜 문책을 당하지? 근데 이걸 또 감금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내가 역사는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예. 걸. 우리 감금의 이 전문가. 불과 3년 안에 이거를 또 한 번 겪게 또 한 번이 아니죠. 정말 수시로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감금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또 현장에 있으면서 네. 야 이거 저들이 틀림없이 감금이라고 몰아갈 것이다 이거. 예. 그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우리 김광진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그 현관 앞에 앉아 있거나 현관 앞에 있으면 저희는 감금처럼 될 수도 옆건물에 있으니까 옆건물에. 이 현관을 피해 있어야 된다 한쪽으로. 네? 열어놓고 종로를. 이런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사진이 공개됐는데 거기가 이제 유리문으로 돼 있잖아요. 관공서니까. 예. 안에서 집기들이 다 끌어다가 문을 다 막았어요. 안에서. 안에서 막았어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감금한 게 아니라 안에서 잠근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내가 오늘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원내 부대표여서. 상임위를 세게 나고. 네, 상임위를 세개나. 근데 오늘 그 교육문화교육 수석이 교육문화 수석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얼마나 궁색한지. 그러니까 10월 5일에 국감을 준비하느라고 그걸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문 인식까지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테고. 그죠? 10월 8일에 그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12일에. 네. 그러면 그 8일에 국감이 끝났는데 그럼 12일 날까지 결정되는 그 시간에는 그럼 왜 그게 해체되지 않고 존재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가 일요일이고 금요일, 토요일이고 일요일이어서 그걸 해체하지 않다가 그걸 바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람들 것들을 미리 결정하고 다 고민할 텐데. 거짓말이죠. 우리 당에서 제보받은 네. 그 TF 비밀 작업팀의 업무 계획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국회 자료 요구에 응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일체 그렇게 없어요. 얘기하고 나는 나는 국감 그러니까 다 끝나서 마지막에 저 대책팀을 만드나? 근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분들의 태도가 어떤 거냐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볼 땐 여당에서 아니 이렇게 중요하게 그 관심사니 매일 보고받고 이렇게 관여하고 이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얘기해. 그러면 네. 보고받은 거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관여하고 네. 개입하고. 그런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게 관여 아닙니까? 개입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썸을 타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저 황우여 교육부 장관 같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정인지 검증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네. 말했고 이병기 실장 같으면 청와대에서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TF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BH 보고 문건이 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한테 계속 보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보고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우리한테 근데 오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금시초문이다. 저 국정교과서 추진팀 만들어 오냐는 거 전혀 몰랐다. 또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좀 지나면 아마 BH가 봉하마을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로 갈지 무슨 검정으로 갈지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면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TF팀이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10월 5일에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월 5일에 만들어진 이 비밀 TF가 국정화를 추진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얘기를 8일 날 하고 있으니까 이건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피해 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은데 그걸 피해 가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월 5일에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고 급하게. 네. 그리고 10월 8일에 국감이 끝났는데 왜 그게 유지됐냐라고 얘기했더니 10월 8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건 진짜 거짓말을 막 하는 국민을 거죠. 네. 상대로 이건 진짜 희롱도 이런 희롱이 없는 거예요. 네. 이 네. 특별팀의 어떤 뭐 불법성 여부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불법한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법률에 또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TF들은 다 해체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왜냐하면 온갖 TF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제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TF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TF는 교육부 내에 어떤 TF고 누가 관장하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직제를 다 정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TF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도 처음에 밝히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령의 위반이고 또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밀 TF에 21명이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정식으로 인사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팀에 가서 일을 해라. 그 근무지는 어디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명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국정화를 정말로 추진하려고 하면 행정고시를 딱 밝히고 그에 입각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일정으로 이걸 추진하겠다 해서 이 TF를 만들어서 추진해 가야 되는데 행정 예고 기간에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도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경질론이 김무성 대표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 황우여 대표가 지금 박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왜 경질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질론이 나오는 게 더 몰아붙여야 되는데 황우여가 못 몰아붙인다. 이것 때문에 경질론 나온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어이가 없는데. 네. 아니 황우여 나는 대표는 빨리 나와서 선거 준비하고 싶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같아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속으로. 우리처럼 시즌 1 그러니까. 마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더 심각한 게 오늘 그 자유경제원 전모 씨. 예, 자유경제원. 전모 사무총장님의 네. 발언과 그것에 대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반응 너무 무섭지 않아요? 거기다 또 한술 더 떠서 그 이정현, 예, 우리 네. 그 김 의원님의 경쟁자 이정현 의원의 발언, 저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네. 아, 나 아니 진짜 그 사무총장이 예, 네. 새누리당 그 무슨 중앙당대회 가가지고 네. 교과서 예곡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역사 교과서에서만 그치지 않을 거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다른 교과서 뭐 아니면 심지어 두발 자유화까지도 뒤로 물러설 수 있을 것이다. 이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무총장이라는 여자분이 그 새누리당에 가가지고 역사 교과서의 왜곡을 막 얘기하더니 결국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 교과서, 윤리 교과서, 도덕 교과서 이런 교과서들도
좌편향이 돼 있어서 이것도 왜곡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민의 영웅이라고. 국민의 영웅이니 이 사람이 모든 전 국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하고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빨간색 안경을 껴가지고 네. 전부 다 빨간색으로 앞뒤가 보이는 없어요. 거예요. 네. 지금 이정현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정현 의원 일단은 이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국회의원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거 더 나갑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좌편향 교육을 기업고 시키려고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적화 통일이 될 거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거고 그들의 세상이 됐을 때 바로 남한 내에서 바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이렇게 말했는데 언젠가는 적화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되게 됐을 때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건 결국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적화 통일을 위한 사람들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국민의 이분법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을 정말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저는 이게 이런 사람들 진짜 대통령 눈 가리고 귀 막는 십상시들이다. 이게 십상시 아니면 뭐가 있어. 정말 대통령의 호위무사 자차는 이런 사람들 나 반드시 국회의원 다음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정현 의원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어디 쪽 의원이시냐고요. 예? 어디 쪽이에요? 순천 아니에요. 근데 곡성이죠. 거기 그쪽에 지금 우리 그 여론조사하면 80% 이상이 지금 국정을 반대하잖아요. 네.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간신 본색 뭐 이런 거 아닌가? 영웅 본색이 아니고 응? 간신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정현 우린 의원은 속았어요. 진짜. 정치권에서도 박근혜의 마당쇠 또 박근혜의 돌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또 입에 걸레를 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인데 과거에도 대변인 시절 또 뭐 홍보수석 시절 이때에도 막말로 아주 악명이 높았지만 이번에 그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2015년 3월 달이었네요. 광주 서구 을에 4.29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 새누리당 필승 결의대회 광주시당 결의대회 가가지고 당시 새누리당 정승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연설을 하면서 광주 시민이 이정현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쓰레기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광주 시민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화통일을 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도 한참 도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분과 악연이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으로 청와대까지 갔다 오셔서 이렇게 재보선에서 의원까지 하셨겠지만 2012년 대선으로 돌아가 보면 그 모든 문제들에 솔직히 원세훈 지금 국정원장에 국정원 대선 개입한 거 맞잖아요. 네. 네. 정치 개입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했던 사람이 그분 아닙니까? 공보수석으로.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의원님께서 거기 세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산막 폭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은 진짜 교원 영색? 나 좀 문자 사자성어 썼어. 오늘 사자성어 좀 사자성어 되는데. 썼어. 교원 끝날 때 영색의 되니까. 진수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떻게 광주의 우리 5.18을 경험해낸 그 민주화의 산실 같은 그 동네에서 의원을 따서 버젓이 의원으로 행세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적화통일이라뇨. 순창 또 곡성 국민들이 순천 여기가 곡성 순창.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 주시겠죠. 뭐. 그렇게 보고 아니 저는 표로만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은 당장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되고 회부돼서. 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렇게 막말과 그건을 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도 한참 도는 사람이고 눈이 빨갛게 칠해져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 저는 정상적으로 국사를 어떻게 맞아요. 전 돌봅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이적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국가보안법상에. 근데 용어도 용어지만 좀 웃긴 게 뭐냐면요. 그 눈이 빨갛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주장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적화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해? 그러니까 난 진짜 이거 뭐 어떻게 정윤회 씨를 불러야겠는데. 옛날에 왜 그 문건 나왔을 때 정윤회가 근본 없는 놈 청와대에서 쫓아내라 했다랬잖아. 그렇죠. 근본 없는 놈이라고 그랬죠. 근본 없는 놈. 정윤회를 불러야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황우여 그 부총리 경질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정현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나오는 거 이유가 여론이 계속 자기 편이 아니거든요. 자꾸 도망가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어떻겠습니까? 여론 동향 어떻습니까? 저번 주에 소개했던 이번 주 또 다르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6일입니다. 바로 엊그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찬성이 37.8%, 반대가 57.1%. 이제 거의 2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주 전인 10월 12일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찬성 여론은 6.2%가 빠지고 반대 여론은 9%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 국민이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확고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우려했던 충청 강원 지역에서도 찬성 여론이 46.4%에서 44.9%로 내려앉았고 반대 여론이 44.5%에서 52.4%로 뛰어 올랐어요. 네. 아니 그런데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저쪽 수석 원내부 수석이 우리 그 밤에 거기 찾아간 거 그 문제 때문에 네. 이게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 아이고, 편한 대로 공식적인 자리에 냅두세요, 난 이런 이상하게. 게 진짜 힘들어. 이런 게 참을 수가 없어서 자꾸만 이렇게 근거 흥분하게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되는데. 거죠. 자기 지지세를 그러니까요. 결집시키려고.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있어요.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또 세대별로 이렇게 좀 판별 분석을 해보고 또 거기에 투표율을 대입해 보면 60대 이상 아니 또 50대 이상 또 특정 지역의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국정교과서의 찬반 여론은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렇게 각자 지지 세력을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가면 투표 결과는 보수 세력의 승리로 나타날 거다. 이념 갈등을 일으키면 그렇죠. 예. 이런 현실적인 통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거 공학적 의도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방금 오시면서 오늘 문화일보 저녁 신문 보셨어요? 문화일보 예. 뭐 잠깐 봤어요. 일면에 예. 북한이 음. 지금 이 국정교과서를 하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일면에 썼더라고. 네. 국정교과서를 하라고? 아니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라고. 그 그게 문화일보 얼마나 웃겨요. 그건 왜냐하면 자가당착 왜 아니야? 그러면 북한은 자기들이 국정교과서 만들고 있는데.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국정인데 그 저기 질투하나? 어? 저는 저 정보위원회에서 그거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가요? 그 실체가 뭐냐고. 이를테면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이를테면 무슨 그 조선중앙방송에서 어떻게 했다. 또는 무슨 노동신문에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출처가 분명하게 인용되어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무슨 지령을 내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이제 뭐 황색 저널리즘이죠. 문화일보가 영향이 이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어.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에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아니, 영향력이 영향력이 최고로 큰 곳이 있대요. 박 대통령이 그렇게 문화일보 문화일보 본다고 박 대통령을 위해서 썼구만. 박 대통령을 위한 아니 기사였네. 문화일보의 모 그 간부가 자랑하시더라고요. 박 대통령 문화일보 꼭 본대요. 문화일보 꼭 본다고. 핑크를 그래서 좋아하시나? 그 광고에도 그거 나왔을걸요? 네. 박 대통령이 보는. 용비어천가를 부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네. 매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자꾸만 근거 없는 희망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들을 지금
폭격하고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몽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왜곡되었던 것들에 다시 새롭게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네.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 보면서 야,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다.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돼 있었어요. 탄핵되기 직전까지 한나라당이 선거만 하면 다 이겼거든. 그러니까 오만의 극치였어. 그래서 탄핵하고 역풍 불었잖아요. 그 지금도 그렇다. 오만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고 요거 선거하면 이제 국도리들이 국정학교 교도리 국정학교 가서 교도리들이 막 탄생하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본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저는 현장에서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그 시정연설의 말미에 국정교과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 4분 정도 네. 연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시종일관 우리 당 의석 쪽을 바라보면서 막 눈에 힘주면서 막 얘기를 했다면서요. 제가 진성준 의원님한테 흥분할 때 쏘는 하는 것처럼. 레이저 있잖아요. 어. 그 레이저. 레이저를 막 쏘면서 조선일보에서도 그 단어를 썼어요. 레이저를 레이저. 쏘면서. 레이저를 쏘면서 그러니까 뭐 40여 분 발언을 했는데 앞에 40여 분은요. 뭐 첫 번째 시정연설 두 번째 시정연설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국정화를 똑같은 하기 위한 얘기야. 똑같은 전제죠. 얘기예요. 네. 똑같은 네. 얘기고 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거기였어요. 국정화 얘기했는데 갑자기 톤이 높아지고 이 손 제스처가 막 커졌어요. 근데 어차피 그 프롬프터 보고 읽는 건 똑같잖아요. 네. 앞에 40분이나 뒤에 5분이나. 근데 뒤에 5분에서 그렇게 흥분하면서 꼭 해야 된다고 보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한 80%가 반대를 해도 고하겠구나. 고하다가 독박 쓰는데 고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그 한 10분 이상 딜레이 됐잖아요. 예. 대통령 연설이. 그게 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항의하는 문구를 적었던 것이죠. 그 컴퓨터 앞에다가. 예. 일단 정의당 의원들은 아예 참석 안 했고 정의당 의원들은 밖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했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안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항의 문구를 적었는데 정의아 의장이 그걸 떼라. 그래서 한 딜레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우리 저 지도부에서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런 거죠. 아니 앞에 가서 정부장이랑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뭐 국회 품위를 생각해 주시고 네. 또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뭐 존중 이런 거를 담아서 그걸 좀 철거해 달라 떼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당 내에서는 제가 아까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박근혜 대통령 연설 그거 뭐 때문에 듣고 앉아 있느냐 들어갈 필요 없다. 그래서 강하게 항의 표시를 하자.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오지 않을 거다. 그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자회담. 그 오자회담에서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이날 국회에서 와서 연설한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국정화 이제 추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다. 해서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자칫 그것이 국정을 방기하고 또 무슨 야당 발목 잡기니 어쩌니 뭐 이런 식의 빌미를 줄까 봐서 들어가기로 결정하되 그러면서도 우리의 뜻은 분명하게 표시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전술을 채택했던 것인데 그거를 국회의장이 그거 좀 떼달라고 한다고 떼줄 수 없죠.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교과서들도 다 들고 뭐 이렇게 네, 시위하시고 네, 교과서 그랬었죠. 들어갔죠. 그건 무슨 교과서입니까? 국사 교과서들을 역사 교과서. 역사 지금 교과서들을 현재 역사 교과서를 예, 들고 역사 교과서를 다 들고 항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읽어봐라 어디가 좌편향인지 예. 읽어봐라 어디가 퍼포먼스. 종북인지 이런. 진짜 근데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읽어보고서도 그런 소리를 하고 그 있어요. 십상시대 얘기만 듣고 싹 읽어보면 그런 기운이 온대잖아. 나는 어떤 분이 지금 아, 새누리당 당사 앞에 1인 시위하세요. 아, 네. 그분 그 피켓에 보면 예.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보니 친일의 기운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창의적이야. 이 지금의 역사책과 교육을 했으니 이런 창의적이 나오겠죠. 근데 기운이 온다 이런 표현을 쓰나? 그분의 독특한 거예요. 이렇게 다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모르겠는데 그런 기운이 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뭐예요? 그거? 그거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어법이죠. 특유의 우주적 어법이죠. 기운이 우주죠. 뭐 이런 거. 우주에 우주가 간절히 도와준다. 원하면. 우주. 그거 아마 최태민 씨한테 배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태민의 어법. 적화통 이렇게 기운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의원님은 계속 앉아 계셨으니까
박수가 엄청나게 나왔다면서요. 뭐 쉬운 몇 차례인가. 진짜 박수 부대를 동원했었던 것 같아요. 막 얼른 빨리 얘기해주면 내가 박수치게 좀 빨리 얘기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계속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운영위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들 말고도 박수부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래요. 처음 있는 일인데 시정 연설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 방청객을 우리가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80분인가를 데려오셨대요. 거부단체 회원들을 했는데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라도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시위하는 거지. 자기 친위대들 불러다 놓고 내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똘똘 뭉쳐라. 에? 이런 교시를 주기 위해서 불러 모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가 그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설치할 때 영정 네. 탈취하고 했던 그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나는 국민 기동대. 행동본부. 국민행동본부 내에 국민기동대가 또 또 만들어져 있어요? 있어. 기동수찰 때요?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비정상 아니에요? 나는 저분들이 뭐 비정상의 정상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대라는 생각을 정상을 진짜 비정상화. 매번 하는데 다 정상의 비정상으로 비정상화인데 만들어서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편향적인 분들을 데려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운영이 할 때마다 대통령이 예. 편향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운영이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하지만 아니 지시라는 게 지시합니다. 이게 지시냐고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가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교과서와 다른 내용으로 그분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바뀔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삼척 그게 정도는 지시도 아니고 개입도 아니고 관여도 아니래요. 아니,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저 신문에도 다 나왔지만 2013년 3월 달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역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정화가 준비되어 왔던 거예요. 네. 교학사 교과서가 실패하니까 그렇죠. 국정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 대통령 의지를 받들어서 하는 거고 그걸 이를테면 VIP 아젠다라고 그러거든.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의제다 이거죠. VIP 아젠다. 그 VIP 아젠다였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렇게 비밀 TF를 은밀하게 만들어 놓고 경찰이 빨리 동원해서 이걸 안 막아주면 당신들 문책당한다라고 협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비비를 전용해도 기재부가 바로 승인해주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옆을 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본회의 분위기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박수를 안 치는 분들도 조금은 있는데 매우 드물고요. 뭐 박수를 아 그래요? 막 이렇게 치는데 보면 이렇게 보면 유학파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분들은 또 있는 집 자손들도 많이 계셔서 네. 그런데 제가 그 광화문에서 그 얘기하니까 정말 많이 먹혀서 막 많은 분들이 몰려오셨는데 아니 우리가 진짜 기러기 가족이라는 그 이름으로 할 정도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도 부족하다고 해서 유학을 보내는 나라인데 그 유학 보내는 곳들이 저마다 전부 다 영국, 뭐 미국, 프랑스 이런 데 아니냐고요. 그런 데는 다 지금 자유발행제를 네. 택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오늘이죠. 오늘 아까 그 교육문화수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수석님 교수님이시던데 어디로 유학 다녀오셨죠? 유학 다녀왔대. 어디로 갔냐고. 뉴욕에서 그럼 거기는 국정제예요? 거민제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유발행제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본인은 그렇게 자유발행제 발현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가서 돈이 쓰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학 갔다 오셔놓고 왜 우리 아이들은 네. 응? 국정화라는 곳으로 사지로 내몰고 있는지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뭐래요? 어디요? 그렇게 안 물으셨어요? 물어봤죠. 당신은 자유발행제 국가에서 그때는 답변이 공부하고. 끝났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답변을 할 기회가 시간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국리를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유학 보내는데 도대체 어디가 국정을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뉴욕에 네. 그러면서 딱 회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욕에서도 의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네.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기껏 머리 써서 나온 게 그거 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속상한 게 국회의원들이 정말
긴 시간으로 토론을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데 네. 7분, 5분, 3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몰아붙일 수가 없어서 이게 네. 답이 명쾌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항상 아쉬워요. 그 오늘- 박수를 잘 쳐야 돼요. 북한의 현영철이 2인자였잖아요. 그분 왜 숙청됐어요? 박수를 건성건성 쳐가지고 쳐서. 숙청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쳐야지, 박수를. 나쁜 걸 그런데 배워. 오늘 아침 신문에 어느 신문의 만평인가 김무성 대표는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면서요. 손바닥을 안 마주치도록 그래 했다면서요. 우리 분열이 좀 시키자 이간질. 나 오늘- 저기 누구도 안 치시던데 나경원. 어디 아니 이거를 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때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발언도 했어요. 당신이 직접 그 박수 치는 모습도 영상으로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치는데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이게 안 닿더라는 거예요. 응? 건성건성 치더라. 아니 제가 본 바로는 예. 김무성 대표가 안 친 적도 아예 음, 이 박수를 안 치고 그냥 밑에 보고 있는 적도 많았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30초 간격으로 박수를 두들겨 대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사람들이 듣고나 치나 모르겠다. 이제. 나 현신양이 안 있어서 나는 모르지만. 그 예전에 우리 네. 그 뭐야 법학 교육을 받을 때 법학개론에 제가 네. 진선미잖아요. 네. 근데 법학개론 첫 시간에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이분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꽤 10년 내내 쓴 그 대본인데 강의록인데 거기마다 지문으로 웃음 이렇게 있는데 전혀 안 웃을 때 웃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선미 법의 이상이 진선미잖아요. 그러니까 예. 진선미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진선미니까 예. 친구들이 막 키득키득 웃었던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오직하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분들 따로 대본을 받아가지고 박수, 박수 요번에 이렇게 써 있어? 박수 이렇게 써 있지 않을까 이 누가 한 생각을 명이 했다니까요. 선도했을 거야. 아니, 열심히 해야 돼요. 선도했대요. 선도하죠. 오늘 보도에 보면은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막 박수를 유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치니까 치는 거보다 해서 억지로 따라치기도 했다고 고백하는 인터뷰도 제 있다고 표정들을 그러는데 봤다니까요. 근데 표정들. 진짜 열성적으로 치는 것 같더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가 그런 거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몇 사람은 안 쳤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표정들은 좀 다른데 열광적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진짜. 아, 그렇지. 열광적으로. 그리고 뭐 끝나고 나갈 때 막 서로 악수하려고 통로에 그러니까. 막 몰려들고 그랬다면서요. 그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대정부 질문하고 나오시면 다 가서 잘하셨다고 아, 그렇게 나는 다 그냥 내 자리에 하잖아요. 앉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보니까 저는 항상 이게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국방의 자리도 은근히 가기도 그렇고. 애매한 자리야. 애매한 애매한 자리여서 자리인데. 저쪽으로 항상 나가시니까 거기까지 쫓아가기가 그런 거고 우리 자리까지는 안 오고. 이분은 딱 가운데로 오시니까 그 네. 옆에 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잖아요. 안 일어났겠어요. 대정부 좀. 그 대통령한테 눈도장 한번 받으려고 이제 몰래 들었겠죠. 근데 네. 그 이정현 의원 발언도 아까 소개시켜 드렸고 김무성 의원은 뭐 역사학자 90%가 좌파다. 사실 이거 계량할 수 없는 건데 그냥 막 던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외국의 이제 한국학 학자들, 외국에서 한국학을 공부하시는 이제 석학들 네. 180여 분이 반대, 국정화 반대 서명하셨다더라고요. 네, 이제는 네. 그러면 외국 교수들도 그럼 다 좌파인가? 외국인 교수들도? 이건 뭐 웃긴 거고. 오늘 서울대학교 교수들 382명이 국정 안 된다고 반대 선언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 근데 나는 그 비율도 되게 과잉 충성에 아주 좀 웃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어디에 이거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 좌편향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누구는 60 몇 프로라고 그랬다며. 고영주. 근데 고영주 이분이 고영주. 60 몇 프로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점점 과잉 충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강은희 네. 의원님이 지금 그쪽 무슨 위원장이라면서요. 저지특위 간사 이분이 80%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김무성 의원님 대표가 90%라고 그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0%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걔랑 안 되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해방하려고 그러니까 있어.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이 정권의 특징이에요. 90% 학자가 좌파면 10% 모아가지고 할 거냐고요. 그것도 웃기잖아. 그렇게 하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 90%가 좌파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정답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신뢰를 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게 자기들이 딱 그러니까 요만큼의 그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말도 잘 안 나온다. 왜냐하면 문제가 될 거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지점만, 그러니까 정말 편집 왜곡에 능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원 영색의 진수야. 여기는. 왜냐하면
그때도 문제가 될까봐 유관순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딱 2014년을 살짝 늦잖아요. 어?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지금을 기준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텐데 살짝 2014라고 해가지고 바뀌기 전에는 없었다라는 것으로 방어를 하려고 그런 방어 기제들을 곳곳에 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딱 커다란 그림으로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해놓고 살짝 빠져나가는. 그렇죠. 아 정말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나쁜 거다 이렇게 써져 있어도 교과서에 주체 사상이라고 써져 있지 않냐 그 얘기만 하는 그게 거잖아. 맞아. 그건 사실이야. 근데 주체 사상은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주체 사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사람을 말로 이렇게 현혹시키는 데는 정말 재주가 있는 건데 그거는 말로가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나는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게 그게 본인들보다 이 일반 사람들에게 다 피해가 가는 그러니까요. 건데 네. 지금 당장 아이들이 그렇게 내몰리고 있잖아요. 예. 어제도 이 교복 입은 여학생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어제 네. 좀 많이 올라갔어. 아니 근데 실제로 시위도 지역에서마다 이렇게 사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서명운동, 서명운동 중학생보다 받으면 많이 해요. 아이들이 예. 받아요. 그나마 그게 정말 우리 저쪽에서는 우려하는 바인 건데 우리는 정말 제대로 교육이 그나마 돼가고 있구나. 우리 같은 국정화 교과서 세대하고는 차이가 나는구나 이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응?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들 때문에 사실 젊은 층이 힘들다 이러는데 이제는 학생들까지 힘들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 그러니까. 국정화 교과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네. 고용주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이제는 방송국까지 점령하려고. 이제는 아니지. 아니, 늘 우리 하고 지금 있었잖아요. 늘 하고 있었는데 있었잖아요. 늘 하고 있어가지고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그 청와대 대변인이 민경욱 대변인이 뭐 총선 출마한다고 사표 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신임 대변인을 뽑아야 되는데 신임 대변인을 MBC의 정경국 시사진화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100분 토론을 하던. 100분 토론 3번 했어요. 근데 아니, 그걸 차출해가지고 청와대 대변인 데려가 버린 거야. 아니 근데 진짜 3번 한 거 맞아요? 세번 했대요. 그 사람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 예의가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아니 프로그램 예의도 있고 원래 외국에서는요 방송국에 있던 사람은 어느 기간 동안 고위 권력지 가면 안 돼요. 안 가. 관례적으로. 아니 우리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 우리도 돼 있었어요? 그럼요. 그럼 그때 그런 게 그 근데 얼마 전에 했던 민경욱 대변인 바로 민경욱 갔는데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랬죠. 그 그 앞에도 KBS의 윤리 지침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면 위반으로 가버렸어요? 그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 가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갈 사람 그걸 갈 수 법으로 있는 만들어야 사람 돼, 법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뽑아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 사명이라는 게 권력자 비판하고 권력 비판하는 감시하고 그런 건데 네. 얼마 전까지 있던 사람이 사실 이 100분 토론 진행하면서도 청와대 오라는 오퍼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진행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당연히 편파적으로 가지. 인사 검증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2번 한 번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 아니 진짜 그러니까 세 번 여기는 가자고 모렴치한 사람들의 집단이야. 민경욱은 모렴치한.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표되기 바로 전에 오전에 보도국 회의를 했어요. 아 우리 이렇게 뉴스를 만들자. 그러고 나서 오후에 간 거야 청와대로. 그러니까 나는 염치도 없어도 그런 그렇게 거, 없어. 그러니까 진짜 모렴치의 진수들만 자꾸 이런 걸 보여주면요 언론인들이 야 우리도 그냥 저 줄잘 정권에 서자. 충성하고 줄만 잘 쓰면 우리도 청와대 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후배들한테 이따운 모습 보여주는 선배가 어디 있어 언론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에휴. 근데 이 지금 청와대 신임 대변인만 문제가 아니고 예. 이번에도 KBS 이사장을 또 뽑는다면서요. 예. 예, 신임 이사장. 근데 이 KBS 이사장 이 사람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자들이 90% 이상 투표해서 반대해야 했던 네. 불신임을 냈던. 그래서 그 보도국장에서 내려왔다면서요. 고대영. 응, 고대영. 그 사람은 2번씩이나 불신임 당한 전력이 있어요. 2009년에 KBS 보도국장이었는데 KBS의 기자협회가 신임 투표를 했는데 당시에 93.5% 불신임. 불신임이 나와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요. 2012년도에는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KBS에. 이때도 KBS 본부 노조가 신임 투표를 했는데 84.4%의 압도적 불신임.
이런 사람이 KBS 이사장으로 오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권에는 딱 좋아하는 사람이네요. 예. 야당 추천 위원들은 다 반대했고 여당 추천들이 찬성해서 그냥 바로 그냥 됐다고 하는데 지금 KBS 노조나 언론 단체에서 이 사람이 왜 안 되냐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 예. 보면요. 일단은 2007년에 미 대사관 관계자에게 이명박 대통령 승리 3가지 이유 분석 이거를 전달한 의혹이 있답니다. 언론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이거 위키리크스가 폭로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미국 대사관 전문을 위키리크스가 아 그러면 뭐 의혹이 아니고 거의 사실을 와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왜 승리하는가 3가지 이유를 분석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 빈번한 연락책으로부터 받은 바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빈번한. 빨대라는 것이지. 아. 주한미 대사관에. 이건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인지해서 어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네? 스파이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이죠. 기본이 안 돼 있네. 또 기본 안 돼 있는 거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실전에서 후배 기자들 폭행했다. 이건 인성의 문제지 뭐. 그러니까요. 사람이 인간은 인성의 문제고. 아니 저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인사 기준의 역사를 새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역사에 대한 욕심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하나. 창조 경제를 해야 창조. 되는데 창조 역사만 해. 창조 역사. 공정방송을 위반한 것들. 일단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편파 방송을 주도했고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 방송 이거 불방시켰답니다. 내지 마 그 방송. 아, 그 특종을. 그 특종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방송을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는 전혀 아닌 것이죠. 네. 또 수신료 인상 그 안건 때문에 민주당 대표실을 도청했던 그 배우로 지목됐다 하고요. 현대자동차로부터 금품 및 골프와 술접대를 받았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6가지인데 약간 스파이 기질이 있네요. 도청 아니면 뭐 이런 걸 좋아하시구만 이분이. 이런 거 보면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건 이게 답답한 일이죠. KBS 그런데 방송을 앞으로 어떻게 해라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MBC는 명확하게 보여줬고 이제 이제 KBS KBS까지 갑니다. 망치겠다. 예. 근데 요 방송법이 개정돼 가지고 KBS 사장은 인사청문회, 청문회를 국회에서 했죠.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살내야죠. 박살 낼 겁니까? 박살 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미방이 완전 미래 네. 창조 네. 방송통신위원회 근데 그래도 이게 총리처럼 의결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그렇죠. 청문 경과 보고서를 예. 채택하든지 말든지 예. 대통령이 기한 지나면 임명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서 수첩에 다 있답니다. 아니 그 진짜 분열 갈등 유발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내놨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반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도록 만드는 저쪽을 대신해서 우리 지지자들은 반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맨날 우리를 뭐라고 하는 이 결과는 통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런 것 사람들은 같아요. 안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사람. 이런 되는 거지. 저게. 이런 사람들 자꾸 임명하면서 야 출세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걸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걸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기회주의 해야 넌 출세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나쁜 나쁜 사람들 본보기를 같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의원들이 청문회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여기 KBS 내에 7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KBS 경영협회, 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감독협회, 프로듀서 협회까지 7개 단체가 일괄해서 반대 성명을 내고 이 검증단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이런 비위들, 뭐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다 제보해 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다 모르는 아는 건 거죠. 더 문제인 거고 예.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몰아붙여서 얼마나 에너지 낭비예요. 저는 인사청문회 의원님도 많이 해보셨지만 진짜 인사청문회 한 번 하고 나면 정말 기진맥진하잖아요. 누구라도 그 남의 잘못을 지적해내고 문제 제기하는 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그렇지. 칭찬해주면서 정책적인 그 입장들을 들어가면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봐 주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고상하게 우리 좀 기품 있게 하고 싶은데 정말 이런 이상한 사람들만 데려다가 검증을 하라고 하니 진짜 하는 수 이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뭐 청문회에서 확실히 모든 의혹을 파헤쳐 주실 거라 믿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많이 파헤쳐지면 이제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KBS 이상이 되는구나. 근데 진짜 아까 그 새누리당 의원분들 다 유학도 갔다 오시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정도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학력도 좋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진 것도 다 있고. 예. 근데 그런 상식적인 범위,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일을 하려면 몰상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배웠는데 그 뜻을 그대로 따르면서 한 말 안 하면서 자신의 학자적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내면서는 도저히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고르다가 1순위 안 되고 2순위 안 되고 3순위 안 되면 그냥 막판에 충성맹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양산되는 거. 이거 정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윤창중, 고영주 이런 사람들. 그렇죠. 얼마나 예. 부끄럽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로 안 될 사람이에요. 아까 보니까 저 술자리에서 후배 기자를 폭행했다고 그러는데 네. 공정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는 후배 기자를 때린 거야. 공정방송을 왜 해 이 자식아 그래서 때린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골프 접대 뭐 이런 걸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2011년도에 현대그룹으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골프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아가지고 내부 감사에서 이미 경고 조치도 받았구만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나만 그랬냐 이런 것 같아 이 사람. 나만 그랬냐. 이게 안 되겠어 이거. 예. 엑스표.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흘렸으니까. 그 우리 아쉽습니까? 말이 왜 말하지? 오늘 시즌 1 아쉬워요? 끝날라면 말하고 끝날라면 말하고. 안 하십다니까요. 아까 우리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일부러 마무리합시다. 그냥 집에 가죠. 그러니까 지역 활동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선 의원으로 당당히 서야지. 아, 그럼요. 저는 뭐 힘없는 초선 미래 어쨌든 갈 거야. 청신호가 마구마구. 알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는 KFX 사업 이야기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 19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회 20번 했군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